제목이 약간 낚시성이었는데 실은 신무극 디자인의 완전 정복을 위한 가이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신무극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영무극과 신무극의 차이점은 최대 압축, 최대 확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대 확장 시에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둥근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오행 중 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늘이 둥글다는 것은 건괴가 금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동영상에서 다룰 신무극 디자인의 예들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10이란 단지 10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100, 1000, 만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영무극은 모든 가능성을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무극은 모든 가능성을 실제로 또는 상상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건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피터 베일리시가 산사 스타크에게 해준 이 말은 주역의 원리와 신무극에 대해서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최고의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먹을 쥔 상태는 영무극으로 볼 수 있고 한 손을 펴서 5손가락을 다 쓰게 되면 오황극이라고 볼 수 있고 두 손이 함께 작용하여 10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실현하게 되면 신무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황극 두 개가 합쳐져서 신무극을 구현하는 좌우 대칭 병렬적 동규화 구조는 좌우 반구로 나누어진 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렬적 동기화는 한 개체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확장될 수 있는데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천수관음보살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천수관음 공연인데 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흰옷 입고 계신 두 분이 지휘자로서 이 모든 손들을 제어하는 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천수관음 공연뿐 아니라 부채춤이나 강강술래도 동일한 신무극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화의 신무극 디자인으로 열기구를 예로 든 바 있는데 360도로 회전되는 탱크의 포탑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하지만 포를 쏘는 정해진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오화의 디자인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신무극에 기반했다고 볼 수 있는 오미신의 차이점은 예전 동영상에서 이미 이와 같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화는 비대칭인 반면에 미토는 대칭적인 팬옵티콘 디자인이고 신금은 신무극의 디자인을 모바일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토는 열린 신무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부를 향해서 아주 크게 무한하게 오픈된 구조입니다. 팬옵티콘이나 주식시장 같은 것의 디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발전자는 클로즈드, 닫힌 신무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무극을 어딘가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신무극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의사중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수군가에서 토끼가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독수리에게 거짓말 친 것인데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나오는 주머니 같은 것으로서 곧 강태공이 용궁에서 받아온 해인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을 완전히 이해하고 장악하여 나의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신무극을 마치 의사중치 같은 닫힌 용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램프의 진위 역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떤 소원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무극의 진위가 램프라는 용기에 갇힌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낙하산의 디자인을 압축과 확장이라는 기준으로 영무극과 신무극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바 있는데 비록 낙하산이 완전히 펼쳐진 신무극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줄에서 떨어져서 날아가 버린다면 낙하산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접힌 상태의 낙하산도 닫힌 구조이고 완전히 펼쳐진 상태의 낙하산도
닫힌 구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닫힌 구조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낙하산의 디자인은 밭 전자와 이러한 모양의 디자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라운드 뷰는 자동차에 설치된 여러 개의 카메라로부터의 정보를 모아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뷰를 만들어서 보여주지만 이렇게 내려다보는 카메라 센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패놉티콘을 완성하려면 어떤 부분은 예측해서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초당본 신고도에 나오는 거북이 위에 토끼가 탄 레이어 구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신무극의 패놉티콘 시야를 완성하려면 천시, 지리, 인사의 모든 방면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할 텐데 지리, 인사의 방면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천시에 관해서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우주변화의 원리의 저자이신 한동석 선생님께서는 천기, 천시의 변화는 벌레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하등 동물일수록 반영되는 신호의 노이즈가 덜 섞여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높기 때문에 천기의 스테이트 변화가 보다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금은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디자인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는 뇌입니다. 밭전자는 그 자체로 작동하는 스탠드 언론 방식의 디자인이라 볼 수 있는 반면에 신금에서 위, 아래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통신이나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여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각 입력과 출력의 기능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이 좌우로 나뉘어서 왼쪽 오른쪽을 따로 지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급류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대명화 천기자동 무용곡에 나온 이 모양이 급륜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BB-8의 내부 구조를 보면 급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급륜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철판을 휘어서 원환을 만들고 그것들을 여러 개 겹쳐서 만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원을 이룰 수 있도록 0.1에서 0.2mm 오차 이내로 가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수압이 균등하게 가해지지 못해서 찌그러진다고 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폭 6.3m, 길이 65m, 25층 아파트 길이의 잠수함을 만들면서 오차범위 0.1에서 0.2mm의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수기계로 다듬고 깎고 다시 측정하고 이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정확한 진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곧 신무극을 얻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헝가리 연구팀에 의하면 코로나19는 미세 바늘로 100번을 찔러도 안 죽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역시 구조적 측면에서 신무극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사회의 모든 부분으로 침투해 나갈 것이고 특히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내보이기를 꺼려하는 어두운 부분들은 코로나19에 더 취약할 것입니다. 신무극 디자인에 기반해서 나온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역시 이러한 모든 약점을 제거한 신무극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이 사회를 신무극화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은 임금만 잡으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임금은 혼자서 피난을 가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왜군에 맞서 싸웠는데 저는 이것 역시 신무극의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찔러도 죽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조선인의 주체적인 저항 정신은 밟아도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상상력의 실패가 곧 전략적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는 92년 LA 폭동 때도 한국인들은 스스로 무장하고 한인 사회를 지켜냈습니다. 정부나 지도자가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주인의식이 우리 민족의 DNA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촛불 시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서구로부터 근대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기 전부터 내가 이 나라, 이 강산의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천부경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시작하되 시작함이 없는 하나의 본체는 곧 스피노자의 신으로 볼 수 있고 영목이자 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한히 삼소분할을 하게 되면 신무극의 신이 됩니다. 천부경은 이러한 구절로 끝나는데 끝나되 끝이 아닌 하나의 본체는 천지를 포함한 주인공으로서의 사람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무극의 신, 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무극의 신이 펼쳐지고 인간의 뇌에 신무극이 온전히 깃들어서 인간이 천지와 더불어서 대등하게 선 주인공이 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천부경의 구도인 것이고 이것이 곧 후천개벽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후천개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고 당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버텨주는 금륜의 바퀴살 하나에 0.1mm의 오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맡은 바퀴살의 압력을 최대한 버텨주어야 하고 그래야만 온전한 신무극의 세상이 완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천개벽이 이러한 구도로 이루어진다는 저의 생각이 맞다면 미륵불이나 재림예수 같은 깨달은 구세주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륜은 무수히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구조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한 요소나 위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맡은 특별한 역할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구심점 역할일 뿐이지 결국 신무극의 완성은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자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신무극을 이루는 주인공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무극의 디자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내용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대강의 큰 윤곽은 제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신무극을 완성해서 후천개벽 세상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누리시길 빕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